네,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이렇게 확통 시간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니까, 우리 오전 시간, 이렇게 오전 수업 마무리하는 4교시니까, 잘 수업 듣고, 맛있는 점심 먹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부터 해서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저번 시간부터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거,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 단원을 좀 더 들어가게 됐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 순열을 먼저 배우고 다음으로 조합을 배우겠다.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요? 순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순열을 총 3가지 배우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저번 시간에 원순열에 대해 배웠어요. 자, 원순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면은 서로 다른 n가지를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하는 그런 순열이었다라고 했는데 원형으로 배열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돌아갔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온다면은 그걸 하나로 본다. 무슨 바람개비나 뭐 돌림판이나 아니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그런 뭐 테이블에 앉는 원탁에 앉는 그런 모양이나 이렇게 해서 돌아갔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면은 우리가 한 가지 경우로 해석해 주겠다. 그래서 부풀려진 거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까지 해주면서 우리가 그 원순열의 수를 결정하는 것까지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 과정들 꼭 중요하니까 잘 생각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우리 수업을 보거나 아니면 인강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순열의 수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그냥 그것만 외워놓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이나 아니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문제 상황이나 다양한 이제 또 나중에 배울 그런 모든 곳들에서 이런 간단한 유형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원형일 때 그 원순열의 수는 몇이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지 않고 조금 더 복잡한 조건을 추가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그 원형의 모양을 바꾼다거나 하니까 여러분들 꼭 그 심화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느꼈겠지만 이걸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그 원리부터 우리가 그 수를 정하게 된 그 수를 어떻게 정하게 됐는지 우리가 그 원순열의 수를 찾게 된 그 과정과 그 결과물과 그리고 원순열의 개념까지 이렇게 잘 이해하고 다시 이 수업으로 돌아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부터 이제 또 순열에 대해서 두 번째 순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오늘 배울 순열은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중복순열이라고 했어요. 중복순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뭐 처음 듣는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복순열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고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중복순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얘를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배우고 난 나중에 가서는 그것들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그게 헷갈리게 된다. 아니면은 앞에 있던 내용도 다 까먹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부터 진짜 뒤에 있는 내용들과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진짜 집중해서 잘 듣고 그 개념부터 이해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수학 여러분들 또 해주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중복순열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갈 건데 그 전에 우리 원순열 때 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옆에 화면 보면은 지금 어떤 4명의 학생이 있고 동아리를 선택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동아리 선택하겠죠? 어떤 동아리를 여러분들이 선택할지 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텐데 자, 지금 A, B, C, D라는 4명의 학생이 있고 그리고 수학 동아리, 문학 동아리, 음악 동아리가 이렇게 각각 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A는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A가 수학 동아리, B가 수학 동아리, C가 수학 동아리, D가 수학 동아리. 자, 수학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다 수학 동아리 선택하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A는 뭐 문학 동아리, B는 음악 동아리, C는 음악 동아리, D는 수학 동아리 이렇게 각각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때 뭐 A, B, C, D가 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얘네들이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가 이렇게 계속 생길 건데 그 전체 경우가 몇 가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얘 4명이 동아리를 선택하는 그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겠느냐라는 거 그런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라는 4명의 학생이 있고 우리가 각각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복순열을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뭐 그것을 쓸 수는 없을 거고 우리가 배운 거는 순열과 조합 그리고 뭐 곱셈 공식 곱셈 공식과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최대한 응용을 시켜서 한번 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얘네들을 한 번에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각자 한번 찢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A라는 학생 따로, B라는 학생 따로, C 따로, D 따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해볼게요. 자, A가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A는 총 수학 동아리도 갈 수 있고 문학 동아리도 갈 수 있고 음악 동아리도 갈 수 있으니까 3가지의 선택권을 갖게 돼요. 자, 그럼 B는? B도 마찬가지로 뭐 A가 뭘 선택했든 간에 수학 동아리가 받아주겠죠. 수학 동아리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문학 동아리에도 뭐 A가 선택하든 말든 상관없이 갈 수 있을 거고 음악 동아리에도 갈 수 있을 거예요. 뭐 정원이 다 차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B도 3가지의 그 선택권을 갖게 되고 C랑 D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두 각자가 3가지의 선택권을 갖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3333을 구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 A가 동아리를 정하고 B가 또 정하고 C가 정하고 D가 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A와 B와 C와 D가 모두 다 하나씩 동시에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A, B, C, D가 동시에 정하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다 곱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3의 4제곱이 되니까 전체 81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는데 우리가 전혀 어려운 걸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예전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몇 번은 풀어봤을 만한 그런 문제 상황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 A, B, C, D가 동아리를 하나씩 선택할 그런 가지수 뭐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수학이 4번 나올 수도 있고 뭐 수학, 문학, 음악, 수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음악이 4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느냐? 총 81가지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자, 여기서 할 때 곱의 법칙이라는 그런 개념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 D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정해놓고 그리고 얘네가 동시에 정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골라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체 81가지를 구했다. 이게 바로 중복순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이해하면은 중복순열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진짜 중복순열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순열 우리 학습지 같이 한번 볼게요. 학습지 거기 빈칸 넣기 같이 하면서 중복순열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순열 해놓고 빈칸을 뚫어놨는데 자, 중복순열이 무엇이냐? 옆에 화면에 나오듯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다 라고 정리하면 돼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다. 자, 지금 이 말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중복을 허용하여라는 단어만 빼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일반적인 그런 순열이랑 똑같게 돼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게 바로 순열이잖아요. 중복순열은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조건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이게 바로 중복순열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럼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n개에서 라고 하면은 조금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 확률과 통계 시작한 그런 강의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질 만한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은 도구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따져봤던 그 상황을 갖고 와서 그걸 이미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수학, 문학, 음악 동아리를 고르는 상황에서 A, B, C, D라는 4명의 학생이 고른다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따질 수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먼저 첫 번째로 서로 다른 n개에서라고 했어요. 그 선택의 폭이 전체적으로 몇 개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개에서 우리가 고르느냐. 자, 지금 보니까 서로 다른 n개라는 게 우리가 무엇을 고르죠? 동아리를 고르는 상황이죠. 동아리가 몇 개 있어요? 3개에서 고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 서로 다른 3개의 동아리에서 여기 여러분들 안 보이네요. 이 예시를 여기다가 옆에다 써주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n개가 여기서 따지자면은, 이 상황에서 따지자면 서로 다른 3개의 동아리에서 라고 따질 수 있을 거고, 중복을 허용하여 라고 했어요. 중복을 허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몇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을 할 건데, 몇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갈 건데,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가 각각 이렇게 순서를 정했다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뽑는다라고 했다면은,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거는 앞에서 뽑았어도 또 뽑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A가 수학 동아리에 들어갔어도 B가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C도 또 들어갈 수 있고, D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수학 동아리가 반복해서 나와도 된다라는 게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중복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게 우리가 계속 반복해도 되는구나.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동아리에서는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중복을 허용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우리가 A, B, C, D라는 그런 각자 구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순서로 봐줄 수 있겠어요 라고 했잖아요. 이걸 순서로 놔줄 수 있겠으니까 일렬로 나열하긴 하는데, 몇 개를 뽑게 되죠? 자, 동아리를 몇 개를 뽑아야 돼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 뽑아야 되니까 총 4개를 뽑게 돼요. 그러니까 이 3개 중에서 중복을 여러 번 뽑아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4개를 뽑아서 나열해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4개를 나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복을 허용하여 라는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주면은 여러 번 나타나도 가능한 상황인가 라는 걸 물어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면은 우리가 중복순열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중복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A, B, C, D라는 4개의 동아리를 나열할 건데, 어떻게 했냐면 각각이 선택권이 다 보장돼 있으니까 3, 3, 3, 3으로 그 선택권의 가지수가 같으니까 얘네들을 다 곱해줬어요. 왜냐?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총 3의 4제곱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와 볼게요. 자, 지금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잠깐 그려보자면, 자, 이런
A, B, C, D 이렇게 해서 n까지의 무언가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이 중에 n개에서 고르는 건데, 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일렬로 나열하겠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하면은 총 몇 가지가 나오겠느냐?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일반적인 경우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아이디어랑 똑같아요. 이 아이디어에서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자, 지금 A, B, C, D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순서가 정해진 4개의 칸에다가 올려놓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순서가 각자 학생들이 순서를 매겼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순서가 놓여진 칸에 올려놓는 거다. 자, 그럼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의 가지수는 몇이냐?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에 몇 가지가 올 수 있죠? 여기서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N까지 올 수 있으니까 N가지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칸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원래 전에 배웠던 순열에서는 만약에 A가 빠졌다면은 얘는 아예 없어져야 되니까 A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빼고 N-1개 써줬었잖아요. 자, 근데 우리한테는 조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중복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여러 번 나타나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A가 또 여기 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N가지인데 두 번째 역시 N가지가 다 가능하게 돼요. A부터 N까지 다 가능하니까.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으니까 N가지. 이렇게 맨 마지막 자리까지 N가지가 다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다 일렬로 나열된다는 건 동시에 나타나는 거니까 다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이 중복순열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n을 r번 곱한 거, n의 r제곱이 된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정리해 놓고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중복순열의 수는, 원순열의 수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없었는데 얘는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써요.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쓸 때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n과 r을 옆에다 쓰고 여기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크게 대문자로 써줬는데 n과 r을 쓰고 여기 안에다가 무엇을 써주느냐? 중복순열은 이렇게 파이를 이렇게 써줘요. 이게 그리스어로 대문자, 우리 파이 있잖아요. 원주율 파이, 그것의 대문자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n 파이 r이라고 쓰고 우리가 계산은 n의 r제곱이다. 얘는 n의 r제곱이다. 그리고 얘가 뜻하는 게 무엇이냐? n 파이 r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그 중복순열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하면 좋겠네요. 자, 빈칸 부분에 이 내용 n 파이 r과 n의 r제곱 여기까지 잘 적어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복순열의 수까지 한번 따져봤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매 순간 중복순열인지 아닌지 따지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중복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했는지 막 기억해내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선생님도 사실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뭐 이렇게 적용해보기도 하지만 n파이r로 적용해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순서를 지어준다면 이렇게 순서대로 칸을 뚫어놓고 각각 가능한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배법칙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배법칙이 정말 잘 연습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진짜 중복순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중복순열인지 아닌지 판단이 바로 선다. 그러면 이 n파이r이라는 이런 식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순열의 수를 구해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사실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한테 추천해주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고배법칙을 이용해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본 다음에 이렇게 n의 r제곱이라는 걸 차차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중복순열이 무엇인지 이게 중복순열이 맞는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순열의 수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는 과정에서는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바람이라는 거 잘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 중복순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 문제 풀어보고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 풀지는 않고 우리 1번, 2번, 3번까지만 1번, 2번, 3번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 예제 1번은 1번만 풀어도 되겠죠? 2번, 3번 여러분들 각자 풀 수 있겠죠? 자, 예제 1번에 5파이 3이라고 써져 있고, 자, 얘를 값을 구하시오라고 해요. 자, 얘 어떻게 구할까요? 5파이 3.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사실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라. 식을 구해라.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이가 중복순열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n의 r제곱이라는 꼴을 떠올리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헷갈리는 게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게 밑에 와야 되는지 뒤에 있는 게 밑에 와야 되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순서대로 쓰면 돼요. 순서대로. 자, 우리가 n의 r제곱 쓸 때 n부터 쓰고 지수를 올려주잖아요. 이 순서 그대로예요. 5가 먼저 왔으니까 5를 먼저 쓰고 3을 올려주면 돼요. 자, 5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은 125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호가 뜻하는 것도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예제 1번에 있는 2번, 3번 문제는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예제 2번과 예제 3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자, 지금 5명의 학생이 이 그림의 차림표에 있는 음식 중에서 한 가지씩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줄글로 된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해요. 우리 같이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5명의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A, B, C, D, E라고 일단 이름 붙여줄게요. 5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림에 있는 차림표에서 한 가지씩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해요. 자, 떡볶이도 있고 김밥도 있고 라면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한 가지씩 고를 수 있다. 한 가지씩 고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된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그림? 아까 본 동아리 선택 그림이랑 비슷해요. A가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죠? 자,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3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A가 떡볶이를 골랐다라고 해서 B가 떡볶이를 못 고르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도 3가지. C도 3가지. D도 마찬가지로 3가지. E도 3가지다. 자, 근데 A, B, C, D, E가 모두 다 동시에 골라야 5명이 한꺼번에 고르는 게 되기 때문에 동시에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 곱해주면은 3의 5제곱이 된다. 3의 5제곱이 되니까 얘는 243가지가 나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주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아까 동아리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곱의 법칙만 이렇게 이용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는데 우리 중복순열을 좀 더 연습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복순열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중복순열을 적용해보고 싶다. 중복순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봐야 돼요. 자, 지금 5명의 학생이 오른쪽 그림에 차림표에 있는 음식 중에서 한 가지씩 주문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선택권이 몇 가지죠? 몇 개에서 고르는 거예요. 몇 개에서 고르죠? 총 서로 3개에서 고르는데 그 3가지가 다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서로 다른 3개에서 고르게 되고 자, 중복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돼요. 중복이 허용되느냐
중복이 허용되나요? 자, 앞에 있는 친구 한 명이 뭘 골랐다라고 해서, 어떤 메뉴를 골랐다라고 해서 뒤에 있는 친구가 그 메뉴를 못 고르는 거 아니죠. 여기서 했던 것처럼 A가 뭐 김밥을 골랐다고 해서 B가 김밥을 못 고르는 거 아니니까 얘도 김밥 먹고 김밥 다섯 명이 다 김밥을 골라도 되는 거니까 중복을 허용한다. 여러 번 나타나도 된다. 자, 이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서 중요한 거는 알게를 고르는데 그냥 고르는 것이냐 아니면 나열하는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알게를 나열하는가 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가? 이걸 따지면 돼요. 자, 지금 포인트 잡아줄게요. 포인트.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서로 다른 것이냐? 서로 다른 것인지 먼저 찾아주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중복이 허용되느냐? 그걸 찾아주면 되고, 세 번째에서는 순서가 중요한가? 순서가 중요한가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주면은 나중에 다양한 상황을 봐도 그걸 충분히 구별 지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서로 다른 세 개가 됐고, 중복은 허용됐고, n개를 나열하는가 라는 질문이 남았는데, 자, 순서가 중요한가 우리 한번 보니까 5명의 학생이라고 했어요. 5명의 학생이라고 해서 A, B, C, D, E가 각각 고르는 거예요. 서로 구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대로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4명이 김밥을 먹고 E가 떡볶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짓수와 A가 떡볶이를 먹고 나머지가 김밥을 먹는 이런 한 가지 방법과 두 가지가 김밥은 4번 나오고 떡볶이는 한 번씩 나왔지만 둘 다 서로 다른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달라지면은 다른 경우로 세주는 경우, 그게 바로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를 나열하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게를 나열하는 경우가 됐으니까 중복 순열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자, 지금 하나하나 다 따져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다 보면 이게 좀 숙달되면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얘 다 찾았어요. 중복 순열에 해당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복 순열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럼 서로 다른 n개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 중복 순열은 n 파이 r이라고 했었는데 서로 다른 3개에서 고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앞에 n 자리에 3이 오게 되고, 중복을 허용하는데 몇 개를 나열하느냐? 자, 지금 메뉴를 5개 골라서 나열해야 되니까 3개 중에서 5가지를 이렇게 골라서 나열해야 된다. 그러니까 3파이 5다. 그러면 우리 이 기호 아까 푸는 방법 배웠었죠? 3의 5제곱이 된다. 그럼 얘는 243가지다. 이런 식으로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고 가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경우의 수 단원에서 중요한 3가지 포인트는 서로 다른 것이냐, 중복이 허용되느냐, 그리고 그게 나열할 때 순서가 중요하느냐, 이걸 따지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선생님이 정리해서 다시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중복순열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내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그 수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 법칙을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중복순열이라는 걸 좀 연습해봐도 좋고 하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해보고 이 시간만큼은 둘 다 한번 적용해서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3번 문제 풀어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 자, 중복을 허용하여 4개의 숫자 0,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들어 보시오 라고 해요.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지금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해볼게요. 자, 세 자리 자연수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자, 이 각각을 채워주는 그 가지수만 찾아주면 되겠죠?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요? 0, 1, 2, 3.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는데 0이 오면은 0, 1, 2라고 한다면은 얘를 여러분들이 세 자리 자연수라고 일러요. 얘는 그냥 12니까 얘는 두 자리 자연수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0이 오면 안 되는구나. 0이 오면 안 되고 나머지 3개가 올 수 있구나. 그래서 맨 앞에는 3개의 숫자가 올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10의 자리에는 10의 자리에 이제 여기 100의 자리가 정해졌으니까 10의 자리에 뭐 0이 오든 1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중복을 허용했으니까 앞에 무엇이 오든지 관계없이 올 수 있죠. 0, 1, 2, 3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모두 올 수 있다. 자, 1의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중복을 허용하니까 4개 다 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네가 각각이 동시에 정해져야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니까 곱의 법칙을 이용하자. 그러면 3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은 12 곱하기 4가 되어서 전체 48가지가 나타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복순열 한번 써봐야겠죠? 자, 중복순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풀이입니다. 두 번째 풀이. 중복순열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앞에 0이 올 수가 없어요. 0이 올 수가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냐? 얘는 따로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3개의 그런 빈칸을 뚫어 놓을 건데 3개의 빈칸을 뚫어 놓을 건데 100의 자리에는 일단 3가지만 올 수 있으니까 3가지만 가능하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얘만 써주고 나면은 이 두 자리에는 아무거나 올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중복순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주면 돼요. 나머지 2개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고르죠? 2개. 2개를 얘네는 순서가 바뀌면은 또 이제 또 다른 수가 되니까 2개를 나열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니까 중복순열에 해당한다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서로 다른 거에다가 중복을 허용하고 나열하는 경우니까 중복순열이구나라는 거 찾을 수 있고,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나열하면 되니까 4파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4파이는 4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3에다가 여기 2개는 4의 제곱까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00의 자리를 이렇게 정하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남은 자리를 이렇게 정했으니까 동시에 결정돼야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준다면 3 곱하기 4의 제곱이 되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48가지가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순열을 여러분들이 쓰고 싶다면은 이렇게 연습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이렇게 풀어도 좋지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다르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순열과 조합, 그 중에서 순열에 대해서 두 번째 좀 특별한 순열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 원순열 배웠고 이번 시간에 중복순열 배웠는데,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고 각각의 개념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그 각 순열의 수를 구하는데 들어간 그런 개념들, 그런 원리들이 무엇인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면에 잘 정리해 놓고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수업을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